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0일 마지막 날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총장의 진퇴 여부를 가를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윤 총장 개인의 진퇴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법치주의, 민주주의가 살아나느냐 죽느냐와 직결될 정도로 중차대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과 이 문제 깊이 있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정말 이번 한 주 운명의 한 주라고 했는데 우리 법치주의, 민주주의의 어떤 운명이 사실은 직결된다고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렇죠. 결국은 이제 운명의 한 주라는 게요.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그 세 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 같아요. 첫째는 이제 윤석열. 그렇군요. 그 다음에 추미애. 그리고 이제 그 문재인의 운명까지도. 연루될 수밖에 없죠. 징계 그 집행권자가 문재인이니까. 그렇죠. 개인적으로 이제 그 세 명의 운명이 좌우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가적으로 보면 과연 이제 그 대한민국이냐. 아니면 이제 대한문국. 문재인 할 때. 대한민국. 국민의 국가가 아니고 문재인의 국가, 대한민국이 되느냐. 아니면 이게 민주주의냐, 문주주의냐. 문재인. 이런 이제 그 운명을 좌우하는 국가적으로도 정말 이게 중요한 한 주로서 오늘 이제 그 행정법원에서 윤석열 총장의 그 직무집행정지 그 판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일은 또 검찰의 그 법무부의 감찰위원회 회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2월 1일 날은 징계위원회가 있고요. 이런 식의 정말 한 주가 운명을 좌우하는 한 주가 됩니다. 정말 숨가쁘게 또 긴장 국면이 이번 한 주에 펼쳐질 것 같은데요. 우선 조남관 대검 차장이죠. 지금 윤석열 총장이 직무정지 되면서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데 이 조 차장이 오늘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그 직무정지 조치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는 그런 성명을 냈어요.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오늘 행정법원에서 그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신문이 있는 바로 직전에 대검 차장이 그 성명을 낸 거 아닙니까? 물론 2%에 올렸습니다만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그 조남관 차장 그를 그 한마디로 저는 평론하면요. 한마디로 이제 평론하면 브루투스 너마저. 그렇게 돼. 옛날에 그 로마의 그 율리우스 시저 있잖아요. 카이사르. 이분이 그 암살 당할 때 마지막으로 이게 한 말이 브루투스. 그렇게 그 키워주고 정말 애지중지 해준 브루투스도 그 카이사르 찔렀잖아요. 그래서 이제 브루투스 너마저. 추미애 입장에서는 조남관 너마저.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남관에 대해서 보면 전북 남원 출신이에요. 일단 호남이니까 남원. 호남 인맥이네요. 그 다음에 24기니까 윤석열 총장보다 1년 후배죠. 24기. 근데 그 문재인 정권 들어서 가지고 국정원의 감찰실장으로 왔어요. 국정원을 개혁하라고 감찰실장이면 엄청난 요직이죠. 세죠. 그리고 이제 온 게 추미애 담당하는 동부지검장. 동부지검장 있잖아요. 조남관. 이분이 왔다가 추미애가 이제 동부지검장까지는 조국되고 그리고 이제 추미애가 가장 검찰의 빅4 바로 이제 검찰국장으로 땡겼잖아요. 검찰국장. 최고 요직이죠. 그리고 이제 인사함 더 하면서 대검 차장 가가지고 윤석열이 밑에서 바로 마크해. 윤석열이 딱 목을 겨누기 위해서 대검 이제 차장으로 보낸. 이 말은 이게 현 정권 들어서 가장 잘 나가던 이런 게 검사 아닙니까? 지금 이성윤하고 검찰총장을 놓고 뭐 다툴 정도로 그 지위가 지금 확고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이 1순위로 봤어요. 왜냐하면 이성윤은 권력의 개 충견 냄새가 너무 나서 좀 이게 그 이성윤은 워낙 리더십이나 그래서 오히려 조남관이 1순위, 그 다음에 이성윤이가 2순위, 그 다음에 이제 고기영 법무차관 있잖아.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조남관 이분이 추미애한테 글을 올리면서 검찰의 구성원, 이런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는 백약이 무효다.
그렇죠. 검찰 개혁은 이게 안 된다. 예.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잖아요. 예, 이거는 저는 직격탄이죠. 엄청난 이게 사태고요. 추미애로서도 이게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됐거든요. 과연 이게 추미애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기초가 주목됩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마음을, 검사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는 검찰개혁이 백약이 무효다 하면서도 우선 검찰총장에 대해서 직무정지를 시키고 쫓아낼 만한 그런 중대 비위라든가 무슨 범죄를 저지른 게 없다. 검찰청 차장이, 대검 차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임기 보장이라든가 정치적 중립성이 무너지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검찰 개혁도 전부 허당이 된다. 예.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남관 대검 차장이 오늘 아주 어떻게 보면은 추미애한테 직격탄 비수를 꽂은 거예요. 마지막. 맞습니다. 지금 전국 고검, 지검, 뭐 지청까지 다 들고 일어났잖아요. 어디 조사를 보니까 평검사 1789명이 돼요. 평검사가. 그게 1761명. 99%가 평검사들이 다 참여했어요. 그렇죠. 결국 이제 조남관 대검 차장이요. 추미애 보고 이제 검찰 개혁의 대회를 위해서 한 발 물러서 달라. 예. 한 발에게 물러서 달라는 말은 직무 배제 이것도 철회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징계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이것도 이게 철회해라. 예. 이런 뜻으로 보이고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우리가 이제 그 고검장급이 그 9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고검장은 6명이죠. 예. 서울, 뭐 부산, 대구 이런 식으로 광주, 뭐 수원까지 6명이 다 성명 발표했죠. 예. 그다음에 이 고검장급이 3명이 더 있거든요. 근데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예. 이분은 이제 중앙지검장에 있으니까 당연히 발표했죠. 예. 그다음에 오늘 조남관하고 이제는 이게 1명 남았어요. 그러네요. 고기영. 음. 고기영이 법무차관 1명 남았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 고검장급 중에 거의 다고 그다음에 검사장, 지검장급 중에는 3명 빼고 다죠. 근데 아까 말한 이성윤 그리고 이제 그 동부지검은 볼 것도 없죠. 김관정. 그다음에 남부지검에 이번에 대리하는 이정수. 예. 3명 빼고 다 나섰죠. 그다음에 평검사는 99%. 근데 이번에 이거 사태를 보고요. 어떤 분이 검난 하는데 검난 아닙니다. 저는 용어가 중요하다 봐요. 예. 이번 사태는 추미애의 난입니다. 추미애가 미친 짓을 하는 광난. 광란이야, 추미애의 광란. 난인데 예. 여기 대해서 이 검사들이 정당하게 일어서는 저항하는 이걸 이게 의거라 합니다. 의거. 예. 추미애의 난에 대한 검사들의 정당한 의거다. 이렇게 프레임을 지려고요. 이게 역대 소위 검난과 다른 거는 고검장, 검사장, 그다음에 평검사 거의 전원, 그다음에 일반 검찰직 사무직 있잖아요. 사무장들 이런 사람들도 거의 나서고 더 황당한 건 이게 법무부 검찰국 있죠. 네. 검찰국은 이게 추미애의 손과 발이죠. 추미애의 손발도 평검사 10명이 들고 올란 거 아니에요. 심재철이만 왕따예요. 심재철만. 그래서 이제 엄청난 과거의 뭐 최동욱 이전에 이런 이제 그 검찰들의 움직임과는 전혀 차원이 틀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남관 차장의 이런 2+에 올린 글을 보고 지금까지는 이 검찰에서 반응은 성명을 발표하고 그런 수준 아니었습니다. 또 그 성명을 검찰 회의를 거쳐서 이제 2+에 올리는 수준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디 서울중앙지검으로 무슨 수석검사급 이상 다 모여라. 과거에 하던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목소리를 내는 검사들이 그럴 가능성도 저는 예상이 좀 되더라고요. 그렇죠. 좀 더 이게 사태를 지켜보고 예. 진짜 이게 뭐 징계위원회가 막 열리고 진짜 이게 문재인이가 징계를 집행하고 이런 식이 되면 이게 그 사발통문 돌려서 예. 오프라인에 이게 다 모여서 하는 이런 이제 경우도 상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국이는 이걸 또 예측했는지 과거에 그럼 이게 전부 다 사표 받으라. 사표 다 받고 그리고 이게 뭐 민변 출신 뽑으면 안 되냐 이렇게 하지만 사표 안 냈죠. 이게 불가능하죠. 그렇죠. 사표를 낼 이유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이게 사표를 다 받았을 때 이걸 이게 뒷감당할 수 있느냐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번 기회에 가장 중요한 게요. 검사들의 그 의거를 보면서 정말 이게 정권의 애완견하고요. 그다음에 국민들의 충견을 딱 구별하는 계기가 됐잖아.
우리가 이게 그 같은 개를 있잖아요. 개 모양만 봐도 이게 야 이게 정권의 애완견인가? 국민들의 충견인가? 이게 겉으로만 봐 개 모양만 보고 모르잖아. 평소에는 이게 약간 흐릿하게 회색들이 많았거든. 예. 근데 이번 사태를 보면서 야 바로 네 이성윤 너 권력의 애완견이야. 김관정 애완견이야. 그다음에 이정수 애완견 이게 딱 드러났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보니까 야 대검에도 이게 그 뭐 한동수 이런 사람들에게 애완견이지만 또 이제 그 압수수색을 거부한 사람도 있잖아. 예. 법무부 측의 유역감찰관 있잖아. 예. 이런 분들에게 거부한 사람도 있잖아. 예.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국민의 충견과 권력의 애완견을 구별하는 이런 게 그 실익이 있었다 이래 보입니다. 뭐 조남관 대검 차장이 직무대행이 총장 이 성명을 냈다고 해서 추미애가 회심을 한다든가 반성을 한다든가 그런 일은 있을까요? 저는 기대를 좀 합니다. 사실은 야 조남관까지 아니 너무하죠. 그러면 내가 좀 반성을 해야겠고 내가 좀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너무 내가 권력에 충성하다가 내 인생 전체가 완전히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조남관까지 브루투스 넘어져 조남관까지 이게 그 들고 일하는데 이걸 가지고 추미애가 바꾸면요. 그런데 추미애가 정상인이죠. 근데 추미애가 정상인입니까? 추미애는 이게 광인입니다. 광인 전략을 쓰는 게 아니고 광인 전략은 정상인이 전략적으로 광인 예. 역할하는 거고 트럼프 같이 추미애는 진짜 광인이에요. 진짜 이게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추미애는 이게 끝까지 본인에게 갈 길을 간다. 이제 와서는 추미애는 문재인이가 야 좀 살살해. 이 정권이 이게 다 망하게 생겼어. 문재인이가 설득해도 들을까 말까? 지금 이게 추미애로서는 이미 돌아올 수 있는 강을 건너버렸잖아. 그렇죠. 되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정상으로. 루비콘 강을 건넜어요. 그렇죠. 따라서 저는 이제 그 뭐 조남관 대검 차장의 그 성명에도 추미애는 계속의 그 광인처럼 나간다 이래 봅니다. 뭐 징계위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은 오늘 10시부터 지금 진행 중인 서울 행정법원 예. 행정법원에서 윤석열 총장의 가처분 신청을 어떻게 판결을 하느냐 이게 국민 여론뿐만 아니라 징계위라든가 앞으로 대통령의 어떤 결심까지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정말 중요한 예. 지금 심의를 조미연 부장판사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뭐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요. 11시에 그 이제 행정사부 예. 하는데요. 이 부분이 법적으로 보면요. 예. 법적으로 보면 이게 그 큰 의미는 없어요. 이틀 정도 총장 복귀하는 정도예요. 예. 왜냐하면 이게 오늘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요. 12월 2일 날 징계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서 다시 이게 해임 의결해버리면 어차피 이제 그 해임 의결에 대해서 다시 소송하고 집행령이 또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거는 그렇죠. 이제 그 이틀 정도 복귀하느냐 마느냐. 하루 이틀밖에 의미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역사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추미애가 말도 안 되는 이게 그 이유 6가지로 예. 직무 배제한 게 정당하냐 안 하냐. 이걸 이게 사법부에서 판단함으로써요. 우리 결국 이 법치주의나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아주 이게 중요한 재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그 이 판사에게 드리는 글, 조미연. 네. 이걸 이제 신문에 칼럼 써가 데일리안에 지금 실려 있어요. 그래요. 네이버에 제 이름 치면 노는데 첫 구절만 제가 소개하면요. 제가 재판장님께 이랬어요. 우리 2차 대전 후에 그 니른베르크 독일의 그 전범 재판이 있었잖아. 예, 전범 재판이 있었죠. 히틀러 예. 전범 재판할 때 그때 그 수석 검찰관 연합국에 예. 미국의 그 로버트 잭슨 이분이 그 연방 최고재판소 판사인데 그 당시 수석 검찰관이었어요. 이분이 재판 전에 뭐라고 했냐면 이번에는 우리가 피고인들을 재판하지만 예. 이후에 역사가 우리들을 재판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전 이번에는 이게 우리가 검사 판사 돼가지고 피고인들 독일 전범들 재판하지만 이후에 역사는 우리들을 판사나 검사들을 다시 이게 재판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으면 안 된다. 예. 저는 이게 판사님한테 말하고 싶어요. 이번에는 이제 조미연 판사나 재판부가 윤석열 사건 있잖아. 이걸 이게 재판하지만 이 결과는 역사는 다시 우리 재판관들 있잖아. 조미연 판사나 한 번 더 재판한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정말 이제 그
권력의 외압에 굴하지 않고 소신 있게 법과 직업적인 양심에 따라 인용해주는 성소 판결 윤석열한테 이런 게 판결을 내려달라. 제가 간곡히 호소합니다. 조미연 부장판사는 그동안 뭐 성향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뭐 우리법 연구회 출신도 아니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중립적이랄까. 여기도 뭐 출신은 호남이던데요. 광주. 뭐 그런 지역적인 색깔도 거의 지금까지는 펼쳐지는 않은 판사였던 것 같아요. 성향 자체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성향은 그뭐 특별하게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우리법 연구회나 국제인권법 연구회냐 이런 걸 이게 보고 제 고향도 보는데요. 고향은 광주지만 그렇지만 그런 정치적 이념적 판결은 많이 보이진 않고요. 평소에 약간 이게 진보적이라는 평가도 제가 27개 제보다 1년 선배잖아요. 네. 들어보니까 있지만 그렇지만 이게 조난관도 이게 조금 전에 추미애한테 멈춰달라 했잖아. 한 발 물러서 달라고. 그럼요. 조남관 같이 추미애의 덕을 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까지도 나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저는 조미연 판사가 평소에 약간 진보든 어떻든 관계없이 이걸 이게 법리로만 보라 말이에요. 법리로 보면요. 절차 자체가 이게 완전히 엉터리 엉망이잖아요. 네. 예를 들어 이제 그 징계 청구하면서 윤석열 총장한테 한 번도 의견 진술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자기한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진술 기회를 한 번도 안 줬죠. 그리고 이게 감찰 절차도 완전히 유역 감찰과는 배제돼 버리고요. 예. 그다음에 감찰위원회 소집을 의무적으로 하던 게 또 슬쩍 절차를 어기가지고 빼가지고 감찰위원회도 안 거쳤잖아요. 그래서 내일 감찰위원회 하잖아요. 이런 식의 절차가 엉터리고요. 그다음에 6가지 징계 사유 자체가 또 말이 안 되죠. 제일 심한 게 그 불법 판사들 사찰했다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느냐 하면 그거는 뭐 조국 재판부 김미래하고 아무 관계도 없고 옛날에 국정농단 재판 하다가 그때 언론에 보도된 거 있잖아요. 무리야기법관 이거 한 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칼럼에 써놨잖아요. 불법 사찰이 얼마나 말 안 되느냐. 이거는 이제 지나가는 보통 개가 웃는다 소가 웃는다 하죠. 지나가는 김미리 판사도 웃을 괴배이다. 왜 김미리를 사찰했다 하니 예. 김미리가 사찰 당했습니까 조국? 그래서 지나가는 김미리 판사도 웃을 괴배이다. 그렇다면 절차도 잘못되고 실체적으로 6가지 사유도 없잖아. 그러면 저는 이번에 조미연 판사는 반드시 그 윤석열 총장의 집행정에 인용해 줘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미연 판사가 상당히 합리적인 그런 판사로 이렇게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성적으로 재판의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예.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일 감찰위원회가 우여곡절 끝에 열리게 돼요. 추미애가 감찰위원회 분위기가 영 싸하니까 어떻게 안 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열게 됐는데 어떻게 됩니까? 감찰위원회가 열리게 되면은요. 야, 감찰위원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추미애가 이제 이 감찰을 한 5번 이런 식의 무리하게 감찰을 지시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원래는 중요 사항을 감찰할 때는요. 옛날에는 이게 감찰위원회의 그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게 강행 규정으로 거쳐야 된다. 예.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요걸 추미애가 꼭 이게 몰래 도둑놈 은밀하게 우리 저번에 정근밀 그 탈원전처럼 또 살짝 이게 몰래 고쳐버렸잖아요. 임의 규정으로. 그러니까 감찰위원회의 그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예. 거쳐되고 안 거쳐되고 이런 식의 임의 규정으로 개정을 해버렸잖아요. 근데 이 개정이요 불법입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게 행정절차법 46조. 예. 우리 행정절차법 46조에 보면 예. 뭐라 되냐면 이게 그 중요한 정책이나 제도, 계획을 수립, 시행, 변경할 때는 20일 이상 행정 예고를 해야 된다. 20일 이상 예고, 관보에다가 이렇게 바꿉니다. 이렇게 행정 예고라는 게 있어요. 이걸 전혀 안 거치고 밀실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게 하루 만에 싹 바꿨잖아. 예. 그러면 이게 절차가 행정 절차법 어기기 때문에 규정이 잘못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외부 감찰위원이 6명 있거든요. 이 감찰위원회가 11명이에요. 아. 근데 이 감찰위원회 책임지는 사람이 유역감찰관이잖아. 예. 유역감찰관. 그러겠죠. 이분은 합리적이고 강직한 분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외부위원 6명이 왜 감찰위원회도 안 거치냐. 이렇게 항의해가지고 내일 10시에 열리거든요. 그럼 제가 보기엔 내일 10시에 열려가지고 감찰위원회에서 추미애 징계 절차 불법이야. 이렇게 결의하면요. 법률상으로 구속력은 없어요.
감찰위원회 결정이 구속력은 없어요. 그래도 그렇지만 이게 정당성이나 면에서는 엄청난 추미할 타격이죠. 그럼요. 따라서 내일 저 회의가 상당히 기초가 주목됩니다.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지금 관측들은 추미애가 2일 날 징계위를 여는데 징계위는 7명인데 이제 추미애는 빠지지 않습니까? 위원장이고 자기가 뭐 징계를 요청했으니까 6명 아닙니까? 여기서 뭐 뒤집혀 버린다든가 여기 4명을 얻어야 하지 않습니까? 4명. 못 얻을 수도 있잖아요. 3대 3이 나온다든가. 대부분의 경우는요. 대부분의 그 평론가들 저도 종편에 많이 나가잖아요. 대부분은 이제 그 6명이 하잖아. 추미애는 징계 청구권에 빠지면 그러면 이제 법무부 차관 고기영이나 끝까지 지금 성명 안 한 사람이 고기영이잖아요. 한 표. 그다음에 추미애가 임명하는 검사 2명. 그다음에 그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 교수하고 변호사거든. 근데 추미애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뽑겠어요? 그렇죠. 자기 학식과 덕망이 없으면서 대깨문의 주장에 동의하는 이런 사람 뽑겠죠. 당연하죠. 그래서 저는 99%는 통과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100%는 장담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역사가 모릅니다. 역사가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 6명들도 이게 단순한 징계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평검사 무슨 비위 저지른 그런 징계 사안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의 어떤 그 결정이 말씀 아까 그 뉘른베르크 똑같습니다. 역사가 지켜보는 거예요. 역사가 지켜보고 또 다시 심판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왜 그런 일말의 기대를 가지느냐 하면 제가 조금 전에 그 유역 감찰관 있잖아요. 이분이 중요한 게요. 이게 나중에 추미애를 잡아야 할 때 있잖아. 직권남용으로. 유역 감찰관이 제일 중요한 정인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감찰은 유역 감찰관의 지시하에 다 하게 돼 있거든, 법에. 근데 유역 감찰관을 패싱하고 전부 박은정이 있잖아. 대검의 이종건 형사부장 부인 있잖아요. 박은정. 이분이 감찰 담당관이거든요. 이 사람이 추미애하고 밥을 제일 많이 먹다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박은정이가 주도하잖아요. 이게 다 감찰이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유역 감찰관을 누가 임명했어요? 추미애가 임명한 거예요. 추미애가 유역 감찰관을. 근데 이 유역 감찰관은 서울대 전자공학과 나왔어요. 아, 그렇군요. 이번에 이게 법대 논문이 아니야. 그러네. 서울대 전자공학과 나와가지고 고시를 연수원 성적이 최상이야. 그래서 초임지가 서울중앙지검에 발령받아서 22년을 검사하다가 나갔는데 평소에 워낙 진보적 가치에 충실하다 보니까 야, 감찰관 진짜 이분이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이야. 학식과 덕망이 있어서 감찰관을 시켰잖아. 학식과 덕망이 있으니까 추미애가 미친 짓을 하니까 동조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추미애가 임명한 감찰관도 추미애를 지켜가듯이 그럼 이게 추미애가 모셔온 징계 5명 있잖아요. 이것도 저는 100% 믿을 수는 없다. 왜? 역사가 지켜보니까 이래 보는 거예요. 설사 이제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결정이 될 경우 과연 추 장관한테 무슨 해임 건의권이 있습니까? 뭐 국무위원도 아닌데 무슨 해임 건의권이 있습니까? 징계위원회 결정사항을 대통령한테 가서 보고하는 거죠. 뭐 해임 건의라기보다는. 그렇죠. 결국은 이제 그 징계위원회는 의결만 하잖아요. 의결만 하면 이제 그 집행을 누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집행은 이제 견책, 가벼운 거 견책 빼고는요. 해임이나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그 대통령이 집행한다. 이게 검사징계법 23조. 검사징계법 23조에 보면 대통령이 집행한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해임을 의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한테 이걸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럼 문재인이가 뭐 제가 보기에 고민하는 신용 좀 하다가요. 아마 이제 마지못해서 받아들이는 것처럼 해가지고 윤석열을 해임을 할 거예요. 근데 한마디 할 것 같아. 내가 말이야 이게 윤석열이한테 마음에 빚은 좀 있지만 옛날에 조국 자를 때 한 말 있잖아. 조국이한테 마음에 뭐 빚은 있고 짐은 좀 있지만 하면 잘랐잖아. 자기도 이게 윤석열한테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달라 했잖아. 본인이 다 임용 발탁했잖아. 근데 자르려고 하니까 그냥 자르기는 좀 미안하니까 마음에 빚은 있지만 그렇지만 이게 뭐 법치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저는 자르지 않을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문재인이가 징계를 집행하면 윤석열 총장은 또 재판하죠. 이때는 이게 피고가 문재인입니다. 결국은 이 검찰총장과 대통령이 소송을 하고 집행정지 신청하는 사상 초유의 대통령하고 이게 재판한 총장이 이게 저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래 보는 거예요. 우리 서 변호사님은 문재인이가 이미 루비콘강을 건넜기 때문에
해군은 불가능하다. 위화도 해군처럼. 그러나 문재인도 이 해고 파장이 가져올 뭐 법적인 문제는 뭐 자기가 인사권도 있으니까 할 수 있지만 정치적 파장은 엄청날 수도 있다. 지금 40%대까지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그 선이 무너지고 추락할 경우 30 초반까지 금방 무너집니다. 이건 지금 임기 말입니다. 이제 1년 6개월이나 뭐 4개월인가 남아있는 이 말기 정권이 감당을 하겠나. 이런 때 한번 해군을 탁 하면은 야, 역시 그래도 문재인이 우리가 잘 뽑았, 이런 그 정치적 판단도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말하자면 추미애를 계속 앞장 세워가지고 추미애가 욕을 다 먹게 하고 좋은 일을 제일 잘하려고 하는 게 문재인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 가능성은요. 그 가능성은 저는 게 제로로 봅니다. 제로로 보는 게요. 뭐 수학에서 0.00001% 이런 무한대 나가면 그 제로로 보거든요. 뭐 완전히 제로는 없지만 이게요. 언론 보도에 가장 저는 잘못된 게 야당이나 문재인이가 침묵하지 말고 밝혀라 막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근데 저는 문재인이가 침묵하는 게 아니고 이 사건의 주범이 문재인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법률적으로는 말을 해야 말이 아니고요. 침묵도 말이 됩니다. 그렇죠. 이게 유명한 우리 묵시적 청탁. 박근혜 대통령 이재용 잡아열 때 묵시적 아무 말 안 해도 동의가 되고 지시가 되는 거예요. 자, 추미애가 이거 발표하기 전에 문재인 찾아갔잖아. 근데 청와대 대변인이 뭐 대통령은 보고 듣고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누가 한마디 물어봤느냐 국민들이. 근데 왜 그걸 발표했겠어요? 나중에 그 옛날에 노태강 그 쫓아낼 때 박근혜 대통령이 참 나쁜 공무원이라고 쫓아낼 때 직권남용으로 지금 처벌됐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은 비겁하게 나중에 혹시 윤석열 쫓아낸 게 처벌되면 야, 나 한마디 안 했다. 가만히 있었다. 이거 핑계하려고 지금 한 거 아닙니까? 그렇군요. 예. 변호사니까 그런 걸 잘할 거 아니에요. 근데 법리적으로는 문재인이가 말렸어야지. 동의 안 하면 이게 말렸어야지. 근데 그렇죠. 가만히 침묵하고 한 거는 오히려 이제 이거는 동의하고 사주한 거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윤석열 찍어내기의 주범은 문재인, 추미애는 조연, 정범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더 그 이유는 이번 사건이 지금 문재인이 비리 막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탈원전부터 울산시장부터 유재수부터 옵티머스 라인까지 전부 이게 문재인 비리 막으려고 추미애가 돌격대장 똘마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문재인이가 주범이기 때문에 박사님 말씀처럼 문재인이가 야 이걸 뒤엎어가지고 윤석열 살려주고 추미애 보고 뭐 그만해 이럴 가능성은 제로다.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제 예측이 물론 뭐 100%는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제 말은 혹시 문재인이가 정치적인 어떤 대결단이랄까 해군의 그러한 결심도 할 수 있는 사람 아닌가. 정치적 판단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입니다. 기대. 근데 조금 전에 박사님이 루비콘강 걷는 거 이야기했잖아. 이미 문재인이도 루비콘강을 건넜는데 강을 다시 돌아오면 자기가 파멸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주사위가 이미 던져진 거 아니에요. 여권 전체가 파멸을 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주워담습니까? 그때 로마의 카이사르가 루비콘강 건널 때요. 다시 이게 안 건너면 자기가 죽고 건너면 이게 로마 사회가 파멸한다. 이런 말 했거든요. 결국 저는 이미 문재인도 해군하기에는 늦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시청자 여러분.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루비콘강을 건넜기 때문에 문재인이 이번 사건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은 기대 난망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서 변호사님, 그러면은 좀 다른 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물 한 컵을 먹고 하겠습니다. 보시죠, 누군데.